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QA팀의 QE 조직 전환 방안인데요. 이걸 보니까 요즘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이게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 싶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전처럼 그냥 결함 찾는 QA 말고요. 아예 처음부터 품질 자체를 설계하는 품질공학, QE로 가는 움직임.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그 전통적인 QA라는 게 보통은 개발 끝나고 나서 문제를 찾는 식이었잖아요. 네, 약간 사후 대응적이었죠. 그렇죠. 일단 만들고 나서 테스트하고. 네. 근데 QE는 좀 다릅니다. 개발 시작부터 아예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서 품질을 먼저 생각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선제적인 접근이죠. 네. 단순히 버그 몇 개 잡는 걸 넘어서서요. 제품 자체의 신뢰성, 보안성, 성능 이런 걸 근본적으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래야 위험도 줄고 비용도 줄거든요. 하긴 요즘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다, 마이크로 서비스다 해서 훨씬 복잡해졌잖아요. 맞아요. 복잡하죠. 근데 또 시장에 내놓는 속도는 엄청 빨라졌고요. 이런 상황이면 예전 QA 방식으로는 좀 버겁지 않을까요? 정확해 보셨습니다. 예전엔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출시했다면 요즘은 주 단위, 어떨 땐 매일 배포하기도 하니까요. 매일이요? 와. 네, 기존 QA 방식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QE가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 개발 초기부터 품질을 딱 잡고 가니까요. 결함이 생길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된 테스트 같은 걸 활용해서 전체 프로세스 속도도 높이고요. 아, 단순히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같이 딱 붙어서 아예 문제가 생길 틈을 안 주는 거군요. 그 문서에 나온 보험회사 사례요? 네네, 보셨군요. 그거 정말 인상 깊던데요. QE 도입하고 첫 분기에 중요 결함을 40%나 줄였다면서요? 와, 40%면 네, 상당한 성과였죠. 이게 단순히 숫자만 줄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출시 주기도 단축되고 비용 절감 효과도 컸다고 하고요. 개발팀 야근도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QE는 개발 전 과정에 걸쳐서 데이터 기반 방법론이나 자동화 테스트, 코드 검토 이런 걸 다 활용합니다. 자동화 테스트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셀레니움이나 플레이라이트 같은 도구로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요. 이걸 또 젠킨스나 기틀랩 CI 같은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시키는 거죠. 아, CI/CD?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 그거요? 네, 맞습니다. 코드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품질 검사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도구 도입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조직 문화의 변화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측면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문화적 변화요? 아, 그 문서에서도 봤어요. 품질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문구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조직에서 구현하려면 좀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핵심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QE는 특정 QA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자, 기획자, 운영자, 정말 관련된 모두가 품질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해요. 모두가요? 네, 개발 초기부터 테스트를 염두에 두는 시프트 레프트 방식이나 배포 후에 실제 운영 데이터를 보고 개선하는 시프트 라이트 방식 같은 것들이 다 이런 협업 문화 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개발자들도 이제 테스트 자동화 코드 짜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죠. 코드 품질 개선에도 직접 기여하게 되고요. 단순히 기능 구현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QE 전문가가 되려면 코딩이나 자동화, 데이터 분석 능력 같은 기술적인 거 외에도 다른 팀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 이런 소프트 스킬이 엄청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역할도 단순 테스터가 아니라 이제 SDET라고 부르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 인 테스트. 개발 역량과 테스트 역량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SDET,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네, 그래서 QE 전문가를 키운다는 게 단순 기술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 전체의 역량이 같이 올라가야 하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변화에 대한 저항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기술 격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기존 방식에 익숙한 분들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명확한 비전을 계속 공유하고 이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QE를 도입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이득, 즉 ROI가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설득해 나가야죠. ROI 증명. 중요하죠. 근데 QA 효과 중에는 개발자 만족도 향상이나
시장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하는 거나 이런 건 숫자로 딱 보여주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럼 무형의 가치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런 건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성공 사례나 아니면 내부 구성원들의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개발 문화가 좋아지면 생산성도 오르고 사람들이 만족해서 이직률도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쭉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QA에서 QA로의 전환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유행 같은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 같아요. 단순히 테스트만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개발 초기부터 품질을 심고 조직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가는 거니까요. 이건 전략적인 변화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전략적인 변화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문서 말미에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AI나 머신러닝 기술이 더 발전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거나 결함 예측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과연 이런 기술 발전이 미래의 QA 전문가 역할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서 정말로 품질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문화를 조직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려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지 이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AI와 QA의 만남 그리고 문화 정착이라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